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9주차에 시험 받고 그 이전에 이제 살짝 진도를 나갔단 말이에요. 포인터 배열 함수 해가지고 세 가지 여러분 데클러레이터 꾸밀 수 있는 기호들 별 붙일 수 있다, 대괄호 붙일 수 있다, 소괄호 붙일 수 있다를 얘기를 해놓고 일단 걔는 후반부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중간고사 보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다뤘던 내용은 걔랑 조금 동떨어진 여러분이 선언을 얻다가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새로 도입하려는 이름 내지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정의되는 위치에 대해 부여되는 그래서 6가지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2 곱하기 3짜리 표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고 그 표에 각 칸에 적혀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같이 탐색을 해보는데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컬 얘기 있었고 스태틱, 어토매틱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어떻게 적어뒀냐, 누구 중괄호 안에다 적어뒀냐 등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스페시파이어를 추가로 부착을 해서 그 선언을 꾸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6개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외워두시면 다른 동네 얘기들을 할 때도 그것들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고를 수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자동으로 골라줍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도 우리가 고를 수 없을 뿐 반드시 존재할 만한 그런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이 살짝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뒀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후반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얘기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목은 디덕션으로 준비를 해놨고 이게 2주 정도 우리가 진행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주 차에 이제 약간 우리 파이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인덱스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뉘앙스를 띠는 새로운 단어 구경해 보면 일단 본론은 끝이 날 것 같고 그럼 그 14주 차가 끝나는 거잖아요. 15주 차에는 이제 조금 정리하는 느낌의 이야기들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고 뭐 물론 여러분은 이제 기말고사 공부하시다든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16주 차에 시험 보고 제가 일주일 안에 또 기말고사 채점을 끝내가지고 학점을 올리는 걸 목표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시면 디덕션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는데 일단 이 단어 자체를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가능성이 엄청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 살짝 짚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 별 붙일 수 있다, 대괄호 붙일 수 있다, 소괄호 붙일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 보는 시간을 약 2주에 걸쳐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잡한 선언과 관련한 얘기를 이제 구경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잔뜩 적어놨어요. 선언 막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 선언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적절한 정의를 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선언에 입각해서 그 선언으로 도입해둔 이름을 사용하는 국면 하나하나 그런 수식들을 역시나 컴파일을 할 겁니다. 적절한 명령어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컴파일러도 일련의 규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읽을 거니까 사람인 우리도 선언을 적거나 내가 지난주에 적어놓은 선언을 읽거나 할 때 동등한 규칙에 따라서 읽으면 좀 더 깔끔하게 여러분의 C 프로그램을 나중에 실행 어떻게 진행될 거냐 등등을 납득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는 게 오늘 메인 컨텐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적어놓은 수식어로서 적어놓은 이름을 C 컴파일러가 어떻게 디듀스를 하는지를 우리가 구경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디듀스는 그 여러분 그 있잖아요. 3단 논법 같은 거 있잖아요. 연역적이다, 연역 추론 막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다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파이썬 수업에서 뭐 철수랑 영희가 범인이다 뭐 그런 것도 생각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처음에 고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철수가 범인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와 같은 식으로 가지수를 좁혀가면서 여러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가장 적합한 하나를 추려내는 행위를 디듀스라고 말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랑 비슷한 단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프로듀스, 프로듀서 해가지고 PD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방송 쪽에서 그런 것도 요 단어랑 연계돼 있는 건데 접두사가 살짝 다른 거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프로는 조금 먼저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다음에 디듀스는 D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톡스라든가 뭐 그런 얘기 뭐 덜어낸다와 같은
뺄셈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전 철수 얘기도 있고 그보다 좀 더 복잡한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넘버 6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넘버라는 수식이 어쩌면 인트 형식 수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블 형식 수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트 별 형식 수식일 수도 있고 등등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넘버의 진짜 형식 분명히 100% 확률로 단 한 가지가 존재할 건데 그 하나가 정확히 뭐냐를 파악하는 행위를 디듀스 내지는 그런 걸 하는 뭔가에 대한 명칭을 디덕션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연역에 반대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귀납은 이제 인덕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명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학년 때라든가 이제 뭐 자료구조니 알고리즘이니 그런 수업에서 이제 요거랑 또 다른 리덕션이라는 단어를 역시나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리는 이제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있던 걸 가지고 뭔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인 재료로 써서 새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걸 리덕션이라고 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리사이클이니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접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디덕션 첫 번째 시간이라고 스타트하는데 요 정확히 디덕션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오늘 이제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운만 띄워두고 다음 시간에 내용이 엄청 복잡하니까 저도 여러분도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는 요 6글자짜리 영어 알파벳 6글자짜리 LVALUE라는 친구 가 등장할 것 같고 과제 넘버2로 오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뭐 시험지 확인한다라든가 그런 걸로 뒤에 투자하기로 하고 만약에 화요일반도 혹시나 그쪽도 예를 들면 뭐 불이 난다거나 하면 과제를 스타트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쿨하게 한 주를 미루는 식으로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같이 한번 음미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선언 읽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은 선언을 어떤 순서대로 읽으면 되냐와 같은 식으로 약간 주관적으로 서술할 예정인데 일단은 오늘 설명하는 내용,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내용 그대로 우리의 C 컴파일러 비주얼 스튜디오 뒤에 숨어있는 친구도 똑같이 읽을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 맨날 보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는 스페시파이어로 인트가 붙어있고 데클러레이터는 X 새로운 이름 하나만 붙어있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이니셜라이즈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선언을 읽는다라는 건 결국은 이거예요. 이 X가 뭐냐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무엇 이름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미 우리 자주 구경해본 인트 변수 이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x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트 값 하나를 담아놨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C 컴파일러도 그런 우리의 목표, 우리가 이 선언을 적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x에 대한 적절한 어드레스 옵, 사이즈 옵 등등을 고려를 해서 상수값들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겹치지 않는 4바이트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뭐 그게 스태틱하냐 어토매틱하냐 그거는 일단은 오늘은 논외로 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인트 변수 이름입니다. 맨날 적는 그거예요. 자, 우리 지금 2교시 채점 끝냈는데 제가 세미콜론 한 번 안 적은 건 봐드렸어요. 두 개째부터는 제가 1점의 수수료를 받고 제가 대신 세미콜론을 찍어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는 했는데 아무튼 마지막 세미콜론은 꼭 찍어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이제 파생형을 한번 봅시다. 자, x는 뭐의 이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이전에 본 적 있는 그거잖아요. x는 이제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정밀하게는 int 포인터 변수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배열 함수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 라고 소개를 해놓고 스타트했고 요 포인터라는 세 글자를 굵은 글씨로 해놓고 우리가 같이 구경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그 이제 새내기 내지는 초보 C 프로그래머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요 세 글자 단어 포인터는 일종의 개념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생각해서 다루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분기 내지 반복 같은 것도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변수가 개념 이다로 말할 수 있었어요. C는 그렇지 않지만 그다음에 이 포인터라는 친구도 개념을 가리키는 명칭 뭔가 포인터인 친구가 있고 안 그런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쓰던 애들 중에 포인터 등등을 다루는 뭔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뭔가가 있다와 같이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형식들 중에
그냥 일반적인 형식이 있을 수 있고 포인터 형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배열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인 겁니다. 그런 포인터 형식 값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값들 하나를 여러 가지 수들 중에 정확한 내가 원하는 하나를 담았다가 꺼내서 쓸 수 있게 우리가 직접 선언을 적어서 도입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 x라는 친구는 그런 포인터 값 하나를 정밀하게는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 하나를 담았다가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그러려니 하고 이거 8주차 때 구경해 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다가 대괄호를 붙이면 얘는 이제 int 3칸짜리 배열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소괄호 열었다 닫았다 한 거잖아요. x는 이제 함수 이름입니다. 일단 인수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나중에 x 호출하면 나한테 int 값을 하나 준다 이거예요. 함수 호출식의 형식이 int, in. 그다음에 호출하면 int 값을 하나를 위탄하는 함수 이름입니다 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복습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퀴즈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이 적혀 있었다 칩시다. 별도 붙어 있고 대괄호도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x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게 등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x가 뭐냐라는 걸 물어볼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전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 숲을 먼저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숲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나무를 구경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치면 요 x에 대해서 우리가 구경할 때 자, 방금 봐봐요. 여기서도 우리가 왼쪽에 있는 int는 일단은 논외로 두고 x 왼쪽 또는 오른쪽에 붙어있는 기호를 먼저 봤단 말이에요. 요 x 바로 뒤에 대괄호가 붙어 있으니까 뒤에 int가 붙어 있든 뭐든 아무튼 얘는 배열 이름이다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더블 배열일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단계별로 요 선언을 읽는다라고 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선택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대괄호를 먼저 읽을 것이냐 아니면 별표를 먼저 읽을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전 수업에서 살짝 힌트가 나왔어요. 어떤 이름에 대한 그 이름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단항 연산자 내지는 준 단항 연산자가 왼쪽에도 붙어 있고 오른쪽에도 붙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붙습니다. 그리고 선언의 데클러레이터 결국 그 이름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적는 거란 말이에요. C 같은 경우는 선언의 데클러레이터 부분 읽을 때도 동등한 규칙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읽는다와 같은 규칙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일단 X는 3칸짜리 배열이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막 기호가 막 7개, 8개 붙어있는 이상한 데클러레이터 구경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뒤에 뭐가 어떻게 붙어 있냐랑 전혀 상관없이 누가 나한테 X는 그래서 뭔데요? 라고 질문하면 X에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뭐냐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별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 대괄호가 붙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오른쪽 거를 먼저 읽는다라는 규칙에 따라서 대괄호를 먼저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X는 일단은 3칸짜리 배열인 거예요. 뭐 그게 인트 배열인지 더블 배열인지 뭔지는 이제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만약에 배열이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그 배열의 각각의 칸에 뭐를 담는 것이냐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칸에 뭘 담냐? 그 다음에 읽는 별이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x의 각각의 칸에는 포인터 값이 담긴다라 말할 수 있어요. x는 포인터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입니다. 그럼 이제 아직 전부 다 읽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별을 읽은 다음에 뭐가 붙냐를 확인해 보면 이제 기호는 다 읽었으니까 마지막 스페시파이어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읽은 게 별이라면 포인터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뭐에 대한 포인터냐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별 다음에 int가 붙었으니까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같은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종합하면 x는 3칸짜리 배열이고 포인터 값을 하나씩 담을 수 있고 그 포인터들 하나하나는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인 거예요. 그래서 x는 결과적으로 int 포인터 3칸짜리 배열입니다와 같이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이 친구 나중에 예를 들면 대괄호 0 같은 거 해가지고 0번째 포인터 값을 꺼내온 다음에 거기다가 별표를 찍는다라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내가 새로운 어드레스 옵에 해당하는
앰퍼센드 연산자 써서 어떤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 쓴다라든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친구 얘랑 비교하면 얘 같은 경우는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인터 값 예를 들면 봐봐요. 인트 값을 3개 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넘버 1, 넘버 3, 넘버 1, 2, 3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인트 변수 선언 3개 적고 스타트 할 수도 있지만 그냥 3칸짜리 배열 잡아놓고 스타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트 별 형식 값을 하나를 담아두는 게 아니라 3개를 담아둬야 된다. 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선언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직접 적어가지고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럴싸한 뭔가가 탄생한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데클러레이터 적을 수 있는 방법은 얘 말고도 무궁무진하겠죠. 아무튼 조금 정리하면 자 가장 뭐 나쁘게 말하면 답정너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저 C 만드신 분들이 강제로 정해두신 규칙 한 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선언 데클러레이터에 이름 양쪽에 둘 다 기호가 붙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거를 먼저 읽게 됩니다. 오른쪽에 먼저 붙는다라 말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봤던 그 별, 그다음에 대괄호, 소괄호 같은 친구들은 나중에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 옆에다가 다낭 연산자 내지는 준 다낭 연산자로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 다낭 연산자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 학기 파이썬 수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는 했는데 봐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시에 파이썬 할 때 표를 구경해 본 적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어디 보자. 당시에 봤던 표, 요 수식 오퍼레이터 프리세던스 요 표 여러분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층에 있는 친구들이 더 강한 더 일찍 붙는 친구들이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시 이제 예를 들면 단항 먼저, 곱셈 먼저, 그 다음에 뭐 산술, 비트, 논리 순서와 같은 것들을 구경을 해봤었어요. 일단 C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항 연산자보다 단항 연산자가 더 세다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더하기 빼기 친구들 얘네는 말 그대로 3 더하기 5 할 때 쓰던 이항 덧셈 뺄셈 연산자들이에요. 뭐 걔네보다 더 센 이항 곱셈 나눗셈 연산자들도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보다 더 센 단항 더하기 연산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다시 이항 연산자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X점 해서 뭐 풀네임 적는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소개했던 점 연산자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얼핏 보기에는 이항 연산자라서 단항 연산자들보다 더 약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친구들 여기 요 층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항들 중에 주인이 누구냐 주격에 해당하는 친구가 누구냐를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격에 해당하는 친구가 지금 여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적혀있는 X입니다.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걔 이름 사전에 있는 슬립을 쓰겠어. 타임점 슬립 같은 느낌이 되겠죠. 또는 이제 어떤 뭐 리스트라든가 하나를 담아둔 다음에 거기에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걸 꺼내서 쓰겠어. 하면은 그 리스트 본인이 튀어나오는 수식이 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이제 항을 여러 개 적기는 하지만 걔네들이 다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게 아닌 왼쪽 친구가 주인이고 걔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자 할 때 괄호 아니라든가 대괄호 아니라든가 점 뒤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적는 그래서 준 단항 연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여기서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은 아예 완전 다른 친구들이죠. 얘네들은 시작과 끝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짜리를 묶어서 하나로 취급을 하겠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장 세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그 다음 층이다 다음 층이다 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C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별이든 대괄호든 소괄호든 나중에 그 이름을 쓸 때 여러분이 준단항 연산자로서 적을 수 있는 그렇게 내 전체 수식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기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 봤던 거 그래서 요 선언 데클러레이트에 분명히 이름이 하나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선언의 주인에 해당하는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그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포인터 변수 이름이냐, 배열 이름이냐, 함수 이름이냐에 따라 우리 8주차 때 구경해봤던 기본적인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게 무슨 이름이냐 물어보면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별이 가장 먼저 붙는다. 걔는 아무튼 포인터 변수 이름인 거예요. 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가 붙어 있다면 걔는 아무튼 배열 이름이에요. 더 이상 변수가 아니고 더 이상 함수 이름도 아닌 겁니다. 아무튼 배열 이름이고 그 대괄호 안에 이제 몇 칸짜리냐를 우리가 적어야지 적절한 정의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붙는 게 소괄호다. 걔는 그럼 아예 데이터를 다루고자 하는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함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언을 읽는 도중에 내가 방금 붙인 기호가 별이었다. 그러니까 별 다음에 뭐를 붙이는지를 확인한다 할 때는 그 다음에 붙는 거는 지금 이 포인터 값은 뭐에 대한 포인터 값이냐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C 수업 일반적인 수업들에서는 이 포인터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 같은 느낌으로 그런 어휘로 축약을 해서 부르곤 합니다. 방금 전 그 별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 인트 한 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넘버 자리일 수도 있고 X 자리일 수도 있고 그건 내 알 바 아닌 겁니다. 아무튼 4바이트만큼을 인트 한 칸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방금 전 내가 읽은 게 대괄호였다.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그래서 이게 배열이다 이거예요. 그 배열의 각 칸은 뭐를 담는 칸이냐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트 하나하나 담는 배열, 그 다음에 더블값 담는 배열, 어쩌면은 인트 별값, 그러니까 별 하나를 담는 배열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읽는 게 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에 따라서 이 배열의 한 칸의 크기가 사이즈 옵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대괄호를 읽었다는 건 보통 그 대괄호 안에 숫자가 적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별 3개를 담는 배열이다 하면 뭐 그러면 아마도 별 하나가 지금 우리 세팅상으로 8바이트니까 그거 3개를 담을 수 있으니까 이 전체 배열의 크기는 8 곱하기 3에서 24바이트겠구나와 같은 것들이지. 우리 C 컴파일러도 납득을 할 겁니다. 우리도 동등한 순서대로 선언의 데클러레이터 부분을 해석을 해서 C 컴파일러와 동등한 느낌으로 그 이름을 바라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에 방금 전 내가 붙인 기호가 읽은 기호가 소괄호였다 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무슨 형식 값을 리턴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괄호 읽고 나서 바로 뒤에 인트를 붙이게 됐다 라면 걔는 아무튼 호출하면 나한테 인트 값 하나를 준다 이겁니다. 뭐 아마도 그 EAX인가 뭔가는 레지스터에 담아서 줄 텐데 뭐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무튼 간에 함수 호출식의 형식은 인트 형식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가장 일단은 오른쪽 거 먼저다라는 되게 강제적인 이게 좌클릭을 할 수도 있고 우클릭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C 동네는 우클릭을 먼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규칙 하나를 제외하면 그 이제 순서대로 따박따박 읽어 내려갈 때 다음 거가 뭘 의미하는 거냐 등등을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봐봐요. 하나하나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건 언젠가는 끝에 도달해서 전체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C 선언을 읽을 때는 또는 나중에 C 컴파일러가 읽게 될 새로운 선언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거나 할 때는 꼭 이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뭐를 붙여야 되지, 그 다음 뭘 붙여야 되지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더 가봅시다. 자, 그래서 뭔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긴 복잡하니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의 도움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쓰던 파일들 연 다음에 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자, 여러분도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 적으셨으면 F10을 천천히 2번 눌러보세요. 지금 우리가 X64 디버그 모드로 지금 요 비주얼 스튜디오 요 상단 세팅이 돼 있나 확인해 주시고 F10을 2번 누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누르면 메인 함수 정의 여는 중괄호 부분에 노란 화살표가 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선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수행할 작업에 해당하는 닫는 중괄호 부분으로 노란 화살표가 이동하게 될 거예요. 메인 내용물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겁니다. 현재. 아무튼 이 닫는 중괄호 부분에 노란 화살표를 갖다 놓은 채로 그러면 우리 왼쪽 아래 조사식 탭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 위에서 선언 적어서 도입해 놓은 그 이름들을 수식으로서 한번 적어 봅시다. 조사식 탭에 이름 적는 자리에 우리가 자유롭게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위에 각각의 선언에서 도입해 둔 이름들을 한번 적어보고 엔터 키를 한번 쳐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조사식 탭, 이 스크린샷 보시면 막
파랑 박스, 빨간 박스 이런 식으로 칠해주고 있는데 아이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철자만 잘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넘버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우리의 C 컴파일러,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이 친구를 파랑색 네모 박스로 보여주고 그 오른쪽에 이름 오른쪽에 형식이니 뭐니 하는 다른 칼럼들도 예쁘게 채워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엔터키를 쳤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넘버 적고 엔터 치는 겁니다. 그러면 값은 지금 요상한 값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건 우리가 지금 저 넘버 자리에 유효한 값을 담을 만한 그런 는 수식을 적은 적이 없으니까 이니셜라이저도 붙인 적 없으니까 값은 일단 오늘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수식의 형식이 인트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PTR라고 엔터 쳐보시면 얘도 역시나 값은 이상한 거 막 뒤에 물음표 이러고 자빠져 있는데 아무튼 형식은 인트 별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ARR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인트 대괄호 3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메인하고 엔터 치면 얘는 인트하고 소괄호 열고 뭐 괄호 안에 점점점 뭔가 말 줄임표 같은 걸 적어 놓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인트 소괄호 열고 닫고 그러니까 인트 값을 리턴하는 함수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x를 적고 엔터 키를 치면 얘는 이제 인트 별 대괄호 3 형식입니다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제 비주얼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도 얘 같은 경우는 항상 동등하게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노란 화살표가 닫는 중괄호에 걸리지 않는다, 여는 중괄호에 걸리지 않는다라면 걔는 이제 요 디버그 어쩌구를 잘 세팅해 놨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지금 숫자가 엄청 커다란 16지수 숫자 나오는데 나는 조금 단출한 8자리 16진수 숫자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X64를 X86으로 아마 돼 있을 거니까 X64로 바꾼 다음에 보시면 동등하게 보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세부 숫자는 이상한 숫자가 나와도 되고 심지어 저랑 달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메인이라는 함수 이름 적고 엔터키 쳤더니 값이 저랑 다른 숫자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일단 7FF로 스타트하는 걸 봐서 뭔가 스태틱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정도면 일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파란 박스랑 빨간 박스로 나눠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여러분이 적당히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빨간 박스는 지금 함수 이름 등등이란 말이에요. 걔는 이제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 양쪽으로 나눴을 때 코드 쪽과 관련한 수식이구나라고 판단을 했다. 코드 이름이다 판단한 거고 파란색 길다란 박스는 그에 대비되는 데이터랑 관련한 수식이구나라고 판단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형식한 구경해 보시면 그래서 지금 막 인트 별 대괄호 3 형식입니다 막 이러고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X하고 엔터 쳤을 때.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이름에 대한 선언 비록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긴 했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적은 다음에 디버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선언에 적어둔 그 다음에 그 이름 자체 X라는 이름, 메인이라는 이름을 제외한 다른 글자들이 똑같이 조사식 탭에 적혀 있으면 성공이에요. 자, 함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가 조금 요상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걔는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조사식 탭에서 X의 형식이 뭐니? 라고 비주얼 스튜디오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X에 대한 선언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X의 형식은 X 한 글자를 제외한 선언의 다른 글자들을 그냥 전부 다 뽑아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트 별 대괄호 3 형식입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사식 탭의 이름 칸에다가 한번 수식 x 대괄호 0을 적고 한번 엔터키를 쳐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이름만 적고 엔터키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선언상 가장 먼저 붙는 기호를 준 단항 연산자죠. 그것까지 붙여가지고 조금 더 큰 수식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은 수식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게 x의 형식은 인트 별 대괄호 3이다. x 대괄호 0
수식의 형식은 int 별 형식이다. 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뭐 자유롭게 한번 더 해볼 수 있겠죠? 별 x 대괄호 0의 형식은 뭐냐 물어보면 이 친구는 잠깐만. 지금 이상한 값 들어있으니까 얘는 아마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팅을 한다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세팅을 한다면 예를 들면 x 0번째 칸에 앰퍼샌드 넘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행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별 x 대괄호 0까지 전부 다 붙이면 그러니까 데클러레이터에서 꾸며놓은 모든 기호들을 그냥 다 때려 박으면 스페시파이어에 적혀있는 그 형식 수식으로 간주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트 형식 수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수식까지 다 적고 저 인트 한 칸에다가 내가 3을 담는다. 또는 거기 담겨있는 값을 내가 꺼내와서 프린트를 한다라든가 와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에 두고 x에 대한 선언에서 우리가 직접 붙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 글자들이 똑같이 적혀 있는 걸 보셨다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C 선언을 그렇게 뭐 오른쪽 먼저 든 규칙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읽어 내려갈 때 장점이에요. 그래서 선언 읽는 순서에 따라서 수식을 여러분이 잘 적는다면 그 이름을 적법하게 잘 사용한다면 연산자들을 순서대로 잘 붙인다면 선언 내용들 중에 내가 직접 적은 부분 예를 들면 별이랑 대괄호 붙어 있을 때 내가 대괄호를 먼저 붙인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x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x 바로 뒤에 대괄호를 가장 먼저 붙도록 연산자를 적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순서대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연산자 적어가면서 적은 부분 수식의 형식은 원래 선언 내용들 중에 아직까지 내가 적지 않은 부분이랑 동일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괄호까지 적었다. 인트 별 대괄호 3개가 섞여 있는 이름인데 내가 대괄호를 내가 직접 적었다라면 그 친구 그 전체 수식 대괄호 수식의 형식은 인트 별 형식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여러분이 별까지 적었다. 그러면 걔는 이제 비로소 인트 형식 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킬은 C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립을 합니다. 일단은 적어도 데클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해요. 우리 그 지난주에 봤었던 특별한 스페시파이어들 있잖아요. 스태틱이니 익스턴이니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여기서는 논외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게 어쩌면 기말고사 2교시 그래요. 기말고사는 1, 2교시를 거꾸로 봅니다. 1교시가 실습 시험이고 2교시가 이론 시험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기말고사 실습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요거를 물어볼 겁니다. 이 선언을 읽는 순서를 잘 확인한 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읽는 것인지 각각의 기호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선언 하나를 제시해 두고 여러분이 이제 대괄호, 별, 소괄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거예요. 그걸 잘 적으면 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실전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친구들이고 그래도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한 번에 구경하는데 그렇게 무리 없는 직관적인 친구니까 지금 시점에 가져가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인생에 한 번만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C 선언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다루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진행해 봅시다. 아까는 별이랑 대괄호가 둘 다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별이랑 소괄호가 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x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x에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뭔지를 봐야 돼요. 지금은 왼쪽에 별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 소괄호가 붙어 있으니까 x에 가장 먼저 붙는 건 뭡니까? 그렇죠? 오른쪽 거가 먼저기 때문에 소괄호가 먼저 붙어요. 따라서 x는 아무튼 함수 이름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붙는 거는 이거 호출하면 나한테 뭐를 주는 거냐, 무슨 값을 하나를 주는 거냐를 보게 되는 건데 이 친구는 나한테 별을 하나를 주는 겁니다. 8바이트짜리 숫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위치 값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별은 뭘 의미하는 별이냐? 그 친구가 나한테 점지해준 주소값을 따라가면 메모리 위에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함수 이름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인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별 하나를 주는 겁니다. 따라가면 int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x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요 x라는 함수에 대한 리턴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 붙는 기호 제외한 다른 거 전부 다가 그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무방한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얘는 뭘까요? 얘는 지금 왼쪽에 별만 2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x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가장 먼저 붙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뭐 둘 다 별이잖아요. 그럼 x는 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일단 포인터 변수예요. 8바이트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이 별을 따라가면 뭐가 있냐, 뭐 한 칸이 있냐를 보는 건데 지금 이 포인터 값, 내 지금 변수에 담겨 있는 8바이트짜리 포인터 값을 따라가면 거기에도 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별을 따라가면 이제 인트 한 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맨 처음에 붙는 것만 보고 x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뭐 한 칸에 대한 포인터 변수냐? 인트 별 한 칸에 대한 포인터 변수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x는 지금 인트 별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x 대괄호 0 하면 인트 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인트 별 한 칸이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거기다가 인트 별 값을 하나를 담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 친구는 인트 별별 뭐 x2 같은 느낌으로 할게요. 이 x2라는 친구는 인트 별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둘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x2에다가 여러분이 앰퍼샌드 x 대괄호 0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x 대괄호 0 하면 인트 별 한 칸이 나오잖아요. 대괄호 1 했을 때도 인트 별 한 칸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인트 별 자체를 일종의 수거로 두고 아무튼 그 A라는 형식이라 칩시다. A라는 형식 3칸짜리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을 꺼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앰퍼샌드 붙이면. 그 다음에 이 x2라는 이름은 그런 A라는 형식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하나를 담아둘 수 있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이 성립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트 별을 담을 수 있는 칸이 현재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배열 선언 적어놨기 때문에. 그 중에 나는 0번째 칸을 원해 하면 이런 식으로 그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별 x2를 하면 그러면 나는 지금 x의 0번째 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걔는 인트 별 한 칸이니까 인트 별 값을 하나를 담아둘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거기 담겨 있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안쪽에 있는 게 먼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트 별 한 칸에 담겨 있는 포인터 값을 가지고 그걸 또 한 번 더 따라가면 여러분이 이제는 인트 한 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인트 값을 담거나 아니면 거기 담겨 있는 인트 값을 꺼내오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별별 x2는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그 선언 자리에 데컬러레이터 자리에 적혀 있는 기호를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선언 적어놨고 나중에 수식을 이렇게 적었다라면 그 수식의 형식은 남아있는 인트 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계별로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x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고 그래서 인트 별 포인터 변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별 따라가면 뭐 한 칸이 있냐? 인트 별 한 칸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 담겨있는 값을 또 따라간다든가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논외로 둬도 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방금 전 예시에서 나왔던 인트 별 3칸짜리 배열이 있으니까 그 3칸 중에 내가 원하는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요 별 2개짜리 이름에다가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이거예요. 이번엔 대괄호를 2배 뻥튀기해서 붙여놨습니다. x는 대괄호 3, 대괄호 2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x는 뭐의 이름입니까? x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대괄호 3이랑 대괄호 2 중에 뭐가 먼저 붙을 것이냐, 뭐를 먼저 읽어야 될 것이냐를 알아야 돼요. 자, 양자택일 문제잖아요. 과연 x는 대괄호 3이 먼저 붙을까요? 대괄호 2가 먼저 붙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요. 가까운 거를 먼저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일단 3칸짜리 배열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QED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구경하고 싶다라면 이 대괄호 다음에 붙는 걸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구경하면 얘는 그 각각의 칸이 또한 두 칸짜리로 또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두 칸짜리 배열로 각각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붙는 게 현재 인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인트 두 칸짜리 배열이 3개 들어있는 배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X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3층짜리고 각각의 층이 두 칸짜리인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뭐 대괄호 2번 적어가지고 0번째 친구의 왼쪽 거 오른쪽 거 두 개 중에 하나 대괄호 0, 대괄호 1 같은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인트 한 칸을 골라서 쓸 수 있고 그런 인트 칸이 요 X라는 이름에 대해 총합 6칸이 마련될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런 이름이 있다 칩시다. 뭐 X3라고 할게요. 대괄호 3하고 대괄호 2 하면 이 친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24바이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 각각의 칸이 3칸이고 그거 확대해서 보면 또 2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칸은 하나하나가 인트인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 X 예를 들면 봐봐요. X3하고 대괄호 0 하면 인트 두 칸짜리가 세 덩어리가 마련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덩어리를 쓰겠다는 겁니다. 0번째 덩어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대괄호 0 하면 그 인트 두 칸 중에 내가 맨 앞에 칸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 수식의 형식은 이제 인트 형식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적는다면 이 수식의 형식은 현재 보시면 여기까지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언의 요걸 제외한 다른 부분 형식이 된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이즈업하고 이렇게 붙인다라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얼마든지 8바이트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저 수식의 형식은 인트 두 칸짜리 배열이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규칙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선언을 읽을 때는 항상 이름과 더 가까운 걸 먼저 읽어요. 그래서 방금 본 선언 같은 경우는 대괄호 3을 대괄호 2보다 먼저 읽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아무튼 대괄호를 2번 붙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도 제대로 잘 해줄 겁니다. 보시면 지금 X3라는 이름으로 도입해놨어요. 이 친구의 형식은 int 대괄호 3 대괄호 2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X3 대괄호 하나라도 붙이면 이 친구는 int 두 칸짜리 배열 형식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X3하고 대괄호를 2번 붙이면 그제서야 비로소 int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언에서 우리가 안 적은 부분들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이름에 붙는 순서대로 연산자들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규칙만 지킨다면 내가 적은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 형식 수식이 되는 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직관으로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의 형식은 3칸짜리면서 2칸짜리고 각각의 int인 뭔가 아무튼 복잡한 형식이 아무튼 배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괄호 하나를 붙인다면 대괄호 하나를 지운 채로 읽으면 됩니다. 대괄호 2개 붙인다면 대괄호 2개를 다 지우고 그럼 스페시파이어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인트 형식 수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3이라든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6칸 중에 정확히 원하는 한 칸을 특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먼저 읽는다. 두 번째 규칙이 나온 거예요. 자,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얘는 어떨까요? 자, 아까 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지금 괄호를 쳤어요. X 주변 부분을 괄호로 묶었습니다. 얘는 지금 X 오른쪽에 붙인 그 준단항 연산자 괄호를 적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묶는 용도의 괄호를 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X에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뭐냐? X는 뭐 이름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봐도 이 상황에서는 비록 오른쪽에 대괄호가 있긴 하지만 굳이 괄호로 쳐놨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읽는 게 타당할 것 같다라고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X는 이제 별이 가장 먼저 붙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8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얘는 별 다음에 붙이는 게 대괄호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x는 포인터 변수고 두 칸짜리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예요. 그 다음에 그 두 칸짜리의 각각의 칸은 인트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x는 인트 두 칸짜리 배열, 메모리 위에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방금 전 선언에 입각하면 인트 두 칸짜리 배열을 세 덩어리를 만들어 둔 거잖아요. 그 세 덩어리 중에 내가 원하는 한 덩어리가 어딨냐, 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따로 담아두고자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선언을 적어둘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인트 두 칸짜리 배열 여러 애들 중에 이 친구를 쓰고 싶어와 같이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만약에 직접 쓴다면, 우리가 지금 과제 설명을 오후반에서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인트 두 칸짜리 배열을 3개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언, 이런 P라고 할게요. 얘는 그다음에 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붙일 겁니다. 얘는 지금 인트 두 칸짜리 배열 여러 개가 존재할 건데 그 중에 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둘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P에다가 여러분이 앰퍼샌드하고 X3에 있는 배열들 중에 0번째 칸에 있는 인트 두 칸짜리 배열 3개 중에 0번째 친구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둘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제 별 P 하면 지금 선언에서 보이다시피 얘는 인트 두 칸짜리 배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대괄호를 붙여야 되니까 괄호를 묶고 그 중에 이제 0번째 친구를 쓰고 싶다라면 얘는 이제 인트 형식 수식이 되는 거고, 따라서 거기다가 3을 담는다라든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러면 X3의 0번째 칸의 0번째 칸에다가 가장 앞에 칸에다가 3을 담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인트 두 칸짜리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입니다. 인트 두 칸짜리 배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별 다음에 소괄호가 붙어요. 따라서 일단 가장 먼저 붙는 게 별이니까 포인터 변수입니다. 근데 얘는 따라가면 배열이 있거나 인트 한 칸이 있거나 달리 말하면 데이터를 의미하는 데이터 영역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소괄호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명령어들이 있는 거예요. 함수 덩어리가 한 채가 앉아 있는 겁니다. 뭐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 그 메모리 까봤을 때 어딘가에는 지금 명령어들이 있고 어딘가에는 03000000 담겨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일단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x라는 친구는 함수 덩어리에 대한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t 괄호 열고 닫고 포인터 변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메모리 위에 우리 지금 C 프로그램 안에 인수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결과적으로 int 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가 여러 덩어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덩어리들 중에 한 친구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를 담아뒀다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변수의 본질이고 다만 그 담아두려고 하는 숫자가 별인 거예요. 그걸 차이를 제외하면 쓰임새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접 적는다라면 뭐 P2로 할게요. 그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P2에다가 뭘 담을 수 있냐? 메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어드레스 오브 메인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메인은 인수는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인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니까요. 그에 대한 어드레스 오브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별 P2 하면 결과적으로 그 메인 함수 덩어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걸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 하나에 대한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절히 인수 담아가지고 등등과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드 덩어리 여러 개 준비해뒀다가 그것들 중에 내가 가장 원하는 거 하나를 골라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포인터라는 걸 도입하는 이유 자체가 그겁니다. 메모리 위에 여러 덩어리 마련해놨다가 그 중에 하나를 살짝 기억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부터 쓰면 된다. 또는 나중에 이 칸을 쓰면 된다와 같이 기억해 뒀다가 다음번에 실제로 그걸 쓰는 겁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대상은 배열일 수도 있고 단순한 인트 칸 또는 단순한 인트 별 한 칸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코드 덩어리가 올 수도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안 될 건 없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대괄호랑 소괄호랑 별이 셋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저딴 식으로 쳐놨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x는 뭐의 이름입니까? x는 뭡니까? 질문하면 이번엔 뭡니까? 가장 먼저 붙는 게 대괄호잖아요. 그러면 x는 일단 세 칸짜리 배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붙는 건 별입니다. 각각의 칸은 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일단은 24바이트짜리가 되는 겁니다. 별의 크기는 현재 8바이트 고정이니까요. 그리고 그 각각의 칸에 담겨있는 포인터 값을 따라가면 함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코드 덩어리 3개를 미리 함수 정의 적어서 도입을 해두고 걔네들 각각 우리 컴파일러가 적절한 상수값을 정의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main, add 같은 느낌으로 각각에 대한 어드레스를 여러분이 배열했다가 순서대로 담아두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 이름을 고스란히 0번째 함수를 지금 호출하겠어, 1번째 함수를 지금 호출하겠어, 또는 여러분이 그걸 포문 같은 걸 써서 idx번째 함수를 지금 호출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미리 담아놨었던 포인터 값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꺼내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방금 전에 봤던 친구는 맨 처음에 대괄호를 붙이지 않고 즉석에서 별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런 따라가면 함수가 튀어나올 만한 그런 포인터 친구들을 보통은 이제 함수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x는 지금 함수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함수 포인터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런 값을 3개를 몰아서 담을 수 있는 함수 포인터 값 3개를 몰아서 담을 수 있는 배열의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구경을 성공하셨다라면 지금 우리 일단은 3가지 규칙을 다 봤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규칙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자, 방금 봤던 친구들 중에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자, F는 현재 소괄호가 가장 먼저 붙기 때문에 함수 이름이에요. P 같은 경우는 별이 가장 먼저 붙습니다. 근데 그 별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소괄호랑 인트, F의 형식이랑 완전히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A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P랑 A랑 되게 비슷한데 A는 대괄호 3을 먼저 붙인 다음에 나머지는 P의 형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느낌의 약간 비슷한데 한 단계씩 뭐가 추가로 붙고 앉아있는 그런 새로운 형식 이름을 지금 선언을 적어서 아랫줄에서 도입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봐봐요. 우리가 과제를 한다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나 혼자 C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달 동안 진행한다든가 하면 어제 내가 선언 적어서 도입한 이름을 쓸 때 걔랑 관련 있는 새로운 선언을 적게 될 타이밍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잘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러네 걔랑 똑같은 형식 여러 가지 버전들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한 미리 골라두기 위한 저런 애들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다루는 형식을 여러분이 적고 싶다라면 선언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에는 그 복사 붙여넣기에 둔 다른 글자들보다 별을 가장 먼저 붙일 수 있게끔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하나만 붙이면 그 뒤에는 원본 이름과 동일한 형식이 순서대로 튀어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별은 왼쪽에 붙여야 되니까 괄호를 여러분이 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P는 지금 같은 경우는 F에 대한 선언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F를 별P로 치환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놨다면 이제 수식 P는 F와 같은 느낌은 형식 측면에서 얼마든지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F랑 동일한 형식 F1, F2, F3 있을 때 아 나는 지금 F1을 써야 될 것 같아 하면 P는 F1 세미콜론과 같은 느낌으로 골라두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아까 전에 골라둔 개를 써야겠어 하면 별 P부터 스타트해서 수식을 적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있는 게 포인터 변수니까요. 그 다음에 원래 형식은 하나짜리인데 그거에 대한 3칸짜리를 그거를 3개를 세트로 담을 수 있는 배열 형식을 도입하고 싶다라면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선언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름 살짝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가장 먼저 대괄호가 붙을 수 있게끔
대괄호를 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괄호는 오른쪽에 적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추가로 괄호를 묶을 필요는 보통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이제 P의 형식이랑 A 대괄호 0의 형식이 항상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는 그런 거 하나를 다루는 친구라 치면 A는 그런 거 세 개를 세트로 일렬로 나열해 놓고 다루기 위한 형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 뭐 여기는 지금 없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저 P라는 이름에 담기에 적합한 값을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선언을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얘도 역시나 선언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소괄호가 가장 먼저 붙도록 치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요 F2 괄호 닫고랑 P랑은 동일한 형식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얘 지금 가장 먼저 붙는 게 소괄호이기 때문에 얘 지금 함수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은 거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규칙을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괄호 안 먼저, 그 다음에 가까운 거 먼저, 그 다음에 거리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거를 먼저 읽도록 마련돼 있어요. 뭐 왼쪽 거를 먼저 읽는다라고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8주차 수업 시간에 봤었던 앰퍼샌드랑 대괄호를 둘 다 붙여야 되는 상황에서 좀 귀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 동네에서는 오른쪽 걸 먼저 붙이도록 돼 있고 사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동네에서도 보통은 오른쪽 걸 먼저 붙이도록 마련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선언을 적어서 우리가 도입해 놓은 새로운 이름이 그래서 뭐냐는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뭔지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랑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다른 뭔가에 대한 선언을 여러분이 적고 싶다라면 그때는 원래는 가장 먼저 다른 게 붙었지만 이제는 가장 먼저 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원래 거가 붙도록 별이 먼저 붙도록 대괄호가 먼저 붙도록 소괄호가 먼저 붙도록 치환을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와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같은 경우는 별을 먼저 붙여야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면 괄호로 그 별이 가장 먼저 붙게끔 묶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불편함 제외하면 큰 어려움 없이 파생적인 선언을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어야 정확히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을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 담아놨다가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막 2교시 여러분 문제 힘들어하는 친구들 뭐 선언 그래 뭐 적을 줄 안다 칩시다. 근데 이 문제에서 도대체 나한테 무슨 데이터를 더했다 뺐다 하면서 다루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라면은 제한 시간 안에 우리 5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여전히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 남겨둔다 치고 그거를 여러분이 어떤 값을 담기 위한 선언을 적고자 할 때 내가 지금 저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있잖아요. 메타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애들을 추가로 담았다가 꺼내서 써야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걔에 대한 선언을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살짝 고쳐가지고 쓰면 된다 이겁니다. 뭐 똑같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기호를 추가적으로 곁들이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붙는 기호를 살짝 변경한다. 달리 말하면 얘를 가장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원래 형식들이 뒤이어서 따라오게끔 원래 기호들을 이어서 붙이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파생적인 선언을 적는 게 분명한 효과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C동네에서 이게 유일한 선언을 파생시키는 방법이니까 지금 시점에 살짝 외워놓고 가시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지금 딱 50분이니까 살짝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돌아와 봅시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이 일단은 가장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언과 관련한 얘기로 지금 9월 달부터 우려먹었는데 그게 그냥 별 붙일 수 있다, 대괄호 붙일 수 있다, 소괄호 붙일 수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걔네를 원하는 개수만큼 그러니까 중복해가지고 여러 조합으로 붙이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뜩 붙여놓은 이름을 나중에 C 컴파일러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규칙에 따라 읽을 거냐 세 가지 규칙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 먼저 가까운 거 먼저 그 다음에 동등할 때는 오른쪽 걸 먼저 읽는다.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그 데클러레이터 꾸며놓은 모든 기호들을 일렬로 맨 처음에 이름, 그 다음에 뭐를 먼저 붙일 거냐, 그 다음에 뭐 붙일 거냐 등등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선언은 새로운 이름 및 그 이름에 대한 사용 방법을 우리가 적어두고 정해두고 스타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적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입한 이름을 여러분이 그 기호들 붙여놓은 순서대로 나중에 정갈하게 순서대로 각각의 대괄호든 소괄호든 별이든 붙여가면서 쓰면 깔끔하게 여러분이 도입한 이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적은 부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그 전체 수식의 형식이 된다 정도까지 방금 전에 뉘앙스를 가져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의미 관점에서 그렇게 짠뜩 붙여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함수 이름입니까? 배열 이름입니까? 이건 빨간 박스입니까? 파란 박스입니까? 같은 거 물어볼 때는 오로지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거까지만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적당해 보입니다. 일단 그 정도 해두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 번 같이 해봅시다. 지금 예시 코드 적어둔 거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요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들을 한번 직접 적어봅시다. 그래서 int 변수 넘버, int 넘버 세미콜론 적으면 스타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래에 있는 3가지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을 꾸며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이거 한 2분이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뭐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한다 치면 일단은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이상한 거 적어둔 거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적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int 변수 넘버 선언 위에 있는 거 그냥 끌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얘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넘버에 대해 정의된 포인터 값을 담기 위한 p 넘버라는 친구를 도입하래요. 그러면 일단 이름은 p 언더스코어 넘버를 적으면 되고 이 친구는 별 하나를 찍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언더스코어 넘버는 넘버랑 동일한 형식 3칸짜리 얘는 1칸짜리인데 3칸짜리와 같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버랑 동일한 형식 값을 리턴하는 f 넘버라는 친구는 소괄호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면 됩니다. 얘만 살짝 색깔을 다르게 입혀주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지금은 저거 직접 호출할 거 아니기 때문에 함수 정의는 지금 굳이 적혀있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일단 요 정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 적으셨으면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맨 위에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친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면 int 배열 arr 뭐 칸수는 자유라고 했으니까 저는 3칸짜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rr에 정의된 포인터 값을 담기 위한 parr 그럼 이제 요거 복사 붙여넣기 4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arr 대신에 parr 하고 그 다음에 별이 가장 먼저 붙을 수 있게 괄호로 묶어가면서 치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ARR도 얘랑 동일한 형식 3칸짜리니까 대괄호 3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3, 3, 3, 3, 3이라서 좀 복잡하긴 한데 얘가 ARR이 원래 예를 들면 1칸짜리였다.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대괄호 3이 먼저 붙는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허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FARR 얘는 이제 ARR이랑 같은 형식 값을 리턴하는 그래서 배열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이름 선언을 적으시면 돼요. 얘도 똑같은 느낌으로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FARR하고 소괄호가 먼저 붙도록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선언 적는 건 완성이에요. 일단 좀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int 펑크 인수는 자유고 얘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 4번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p 펑크 하나는 a 펑크 하나는 f 펑크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별이 가장 먼저 붙을 수 있게 괄호 쳐서 치환해 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3칸짜리니까 대괄호 3을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소괄호 열고 닫고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해 보시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다라면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기계적인 작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보니까 두 이름을 이제 연계해서 쓰는 방법. 여러분이 적당히 내 직접 적기는 귀찮지만 나중에 이제 한쪽에 앰퍼샌드를 붙인다라든가 와 같이 쓰면 되겠구나와 같은 게 눈에 들어오신다라면 성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 빨간 줄을 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적으셨다라면 여기서 오류가 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나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밀하게 얘기하면 자, FAR은 함수입니다. 근데 얘는 호출하면 우리한테 배열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칸짜리니까 뭐 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int 3칸짜리 배열을 주는 함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전에는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파생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꺼지라 이겁니다. 입구 컷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얘는 자, A-펑크 같은 경우는 얘는 기본적으로 3칸짜리 배열입니다. 근데 배열의 각각의 칸이 함수, 코드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호출하면 나한테 int 값 주는. 그러니까 int 값 호출하는 함수 3개를 일렬로 메모리상에 일렬로 나열을 해서 다루고 싶다. 그딴 식으로 적은 겁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겠지만 즉시 빨간 줄 그어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거는 F펑크 같은 경우는 호출하면 우리한테 코드 덩어리 하나를 주는 겁니다. 소괄호 뒤에 소괄호가 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즉시 빨간 줄,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적고 앉았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류 목록을 여러분이 밑에 있는 걸 까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아예 대놓고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슬라이드에도 있으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오류가 뜨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무슨 오류인지 확인해 보면 적나라하게 아예 전용 오류를 지금 88번, 90번, 91번 오류를 별도로 코드를 뭐라 그래야 될까? 준비를 해가지고 한국말 오류 메시지를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You cannot do that 이라고 합니다. 함수 배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오류 메시지 막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그럴싸한 내용을 우리도 지금 바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 결론은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대요. C에서는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치환을 할 때 원래 이름이 별이 그러니까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변수 이름이었든 배열 이름이었든 걔가 심지어 코드의 이름, 함수 이름이었든 별을 가장 먼저 붙이는 거는 보통은 다 허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 메모리 위에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배열도 있을 수 있고 함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걔네가 몇 번째에 있냐? 그 포인터 값 하나를 담기 위한 포인터 변수 선언 적는 건 엔간하면 다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별은 일단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소괄호랑 대괄호를 섞어가지고 쓰는 상황에서는 지금 둘 다 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배열을 리턴하는 함수, 아래 거는 지금 함수들의 배열 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붙는 게 대괄호니까요. 그다음에 맨 밑에 거는 지금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은 셈이고 걔네들은 지금 허용을 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쟤네들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할 때 예를 들면 봐봐요. 함수를 먼저 봅시다. 함수는 우리한테 값을 하나를 리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만 혼자서 뭔가 칸이라든가 그런 거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 3칸짜리 배열을 리턴한다를 int 값 3개를 리턴한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C 동네에서는 배열은 오로지 여러 칸을 미리 준비해 두는 용도로만 씁니다. 근데 함수는 값을 하나를 리턴하는 거지 칸을 하나를 또는 2개를 3개를 리턴하는 그런 개념의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그 값이라는 거, 자 우리가 지금 함수를 리턴할 수 없다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 함수 내용을 확대해서 볼 때 걔네들은 결국 명령어들의 나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라든가 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함수 3개짜리 배열이다. 그 형식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다 하더라도 어차피 걔네들의 전체적인 명령어의 길이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배열 같은 경우는 int면 int, 더블이면 더블 동등한 형식 여러 칸을 나열해 두고 쓰는 게 목적인데 거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그 하나하나들의 형식이 같다. 곧 각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칸이 데이터 영역의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별일 수도 있고 그냥 int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배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코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코드 덩어리 함수랑은 호환되지 않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입구 컷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세 가지 규칙 그거 순서대로 여러분 적어두고 나중에 순서대로 연산자 붙여가면서 쓰면 된다.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조합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방금 봤던 대괄호 뒤에 소괄호가 나온다라든가 소괄호 뒤에 대괄호가 나온다라든가 소괄호 뒤에 소괄호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든가 하는 건 막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쟤네들은 뭐 지금 다시 얘기해 보면 뭔가 느낌이 쎄하다고 여러분이 가져간다라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금 함수 출식도 역시나 수식의 일종이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방금 전 얘기했던 여러 개 아니면 그 명령어들의 나열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는 아무래도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정밀하게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그냥 직관으로 납득을 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함수들의 배열을 못 쓰도록 막아놓은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제 실마리가 나올 겁니다. 요 디덕션과 관련한 두 번째 시간에.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내가 코드 덩어리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놓고 걔네들을 나중에 인덱스 개념을 적용해서 0번째 코드, 1번째 코드 덩어리 실행한다 같은 느낌으로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IDX라든가 이제 인덱스 개념 해갖고 뭐 while문을 돌린다라든가 같이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방법 역시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접 활용을 해볼 것 같아요. 아무튼 방금 전에 그 원본 선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별을 먼저 붙이는 버전, 대괄호, 소괄호 먼저 붙이는 버전을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해볼 수가 있다라면 그걸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라고 자신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선을 그을 줄도 아는 C 컴파일러인 것 같다. 그 정도까지만 챙겨두시고 넘어가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랑 해서 연계되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더 챙겨서 여러분이 C 수식을 납득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요 LVALUE라는 굵은 글씨 단어를 오늘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30분 안에 끝낸 다음에 12시부터 여러분 답안지 살짝 확인하실 수 있게 시간을 가져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그 1970년대에 C를 처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만드신 여러분들 중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만든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 들어있어요와 같이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하얀색 이렇게 표지해가지고 파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엄청 옛날 C 설명서 책에도 소개되고 있었던 유서 깊은 근데 일종의 C에서는 일단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속어와 같은 느낌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 발음할 때는 읽을 때는 L value라고 읽으시면 돼요. value에다가 왼쪽에 L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막 le value 막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영어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L value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요 C의 다음 단계의 후속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법한 스피노프라고도 말할 수 있을 법한 C++에서는 오늘날에는 이제 정식 명칭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쓰이고 있어요. 자, 아무튼 L value입니다. value는 값이잖아요. 우리 수업대로라면. 그 다음에 L은 left의 줄임말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좌클릭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예시 코드 방금 전에 올린 거를 같이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열어보면 우리 그 여는 방법 소개해 드렸잖아요.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 압축 풀고 이 친구란 말이죠. 이 친구를 압축을 풀고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프로젝트 아무거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밀어 넣어주시고 원래 메인.c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이 친구는 딜리트 해가지고 삭제해서 날려버리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열어보시면 뭐 처음부터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놓은 애초에 컴파일 불가능한 예시 코드를 올려놨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럴싸한 내용들 예를 들면 봐봐요. 일단 선언들 적어놓고 스타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는 수식들을 여기저기에 좌항 우항 서로 바꿔가면서
우항은 전부 다 O를 담긴 했지만 아무튼 좌항을 서로 바꿔가면서 적어놨고 몇몇 좌항들은 즉시 꺼지라고 하고 몇몇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컨트롤 F5 눌러도 어차피 컴파일 안 되니까 눈으로만 구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보면 뭐 우리 늘 봐왔던 그겁니다. 넘버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 친구는 그냥 단순한 인트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 3 담고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넘버는 이제 인트 한 칸에 대한 이름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넘버라는 6글자 적어두면 우리는 메모리 위에 있는 엄청 많은 인트 칸들 중에 정확히 넘버 거에 해당하는 한 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일단은 그 넘버라는 6글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동안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변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언제까지 오랫동안 그 한 칸을 붙잡고 있을 거냐, 스태틱이냐, 오토매틱이냐, 그거는 오늘은 일단 논외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여기는 ARR에 대한 선언을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대괄호 안에 제가 직접 리터럴을 적지 않았습니다. 데클러레이터를 꾸밀 때는요. 대신에 여기서는 는하고 이니셜라이저 부분을 적었는데 이니셜라이저 부분 보시면 지금 중괄호 열고 닫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C 동네에서 배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을 때는 이니셜라이저로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중간을 컴마로 구분해서 0번째 칸에 처음에 뭐 담고 스타트 할 거냐, 1번째 칸에, 2번째 칸에 등등을 적어 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셋 다 3을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 같이 적어놨어요. 일단은 얘는 현재 형식 측면에서는 유효합니다. ARR은 현재 인트 값들, 그러니까 인트 여러 칸짜리 배열로서 일단 도입을 해놓고 걷다가 333 넣겠다와 같이 이니셜라이저까지 적고 세미콜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ARR이라는 이름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똑같이 우리가 는 뒤에다가 적어놓은 그 배열에 대한 이니셜라이저 부분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지금 ARR을 3칸짜리, 인트 3칸짜리 배열로 쓰려고 하나 보다 같이 지가 맘대로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대로 3을 대괄호 안에 적어둔 채로 그래서 합이 12바이트짜리가 되도록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가 디덕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내비둔다면 저 ARR은 어쩌면 한 칸짜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7칸짜리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키보드로 저 대괄호 안에 리터럴 뭘 정리하에 따라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3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거는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int ARR 대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면 얘는 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선언은 일단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저 한 줄만 보고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익스턴 같은 걸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size of ARR을 알기 위해서 size of ARR의 0번째 칸 등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그 ARR 자체 배열의 길이도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개를 곱해야지 ARR이라는 배열 전체의 크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그래머가 이 ARR이라는 배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지금 적어두지 않은 거예요. 대충만 적고 튄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얘만 보고 size of ARR를 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나 이거 정의 불가능한 거야. 정의를 해야 되는 선언인데 이것만 보고는 할 수 없어 와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건 5칸짜리야 하면 그러면 이제 20바이트짜리구나 라고 딱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인트가 4바이트인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얘가 5칸짜리인 걸 알고 있으니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직접 적지 않고 뒤에다가 이니셜라이저 점점점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니셜라이저를 붙여두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ARR의 길이를 그러니까 이게 몇 칸짜리 배열인지를 직접 적은 건 아니지만 그 오른쪽에 곁들여서 적어둔 이니셜라이저를 보고 아, 그러면 요거 가장 적합한 길이는 5겠구나와 같이 이게 한 칸짜리일 수도 있고 100만 칸짜리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들 중에서 지금 가장 적합한 하나를 자동으로 골라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적혀 있는 것처럼 요 ARR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5칸짜리로 이렇게 정의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디덕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해줄 수 있겠죠. 뭐 저 정도면 뭐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뭐도 사오 하면은 그래서 합의 3개 사오라는 거죠. 와 같이 우리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C 컴파일러가 여기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이 이니셜라이저도 여전히 선언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에 대한 여기서 새로 도입하는 ARR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얼마든지 끌어서 쓸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다음에 func는 얘는 그냥 함수 이름입니다. 위에 함수정이 적혀있고 언제나 우리한테 인트값 3을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 아래에 있는 는 수식들을 지금 보시면 몇몇 친구들은 빨간 줄을 그어놓고 몇몇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맨 위에 거 봅시다. 3은 5 세미콜론을 하고 잡아져 있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 는 연산자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는 연산자 좌항은 어디다가 담을 거냐를 정하는 겁니다. 우항은 무엇을 담을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버는 3 세미콜론 했다면 좀 더 정밀하게는 앰퍼샌드 넘버 자리에 3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앰퍼샌드 따로 적어주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자동으로 value of number는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address of number를 쓴 셈 쳐준다. 그게 자동으로 앰퍼샌드를 붙이는 식으로 컴파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앰퍼샌드 3 자리에다 5를 담는다? 막 그딴 식으로 적은 거예요. 메모리 위에 인트값 3이 놓여있는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다가 지금 인트값 5를 대신 담겠다와 같이 적은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꺼지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시 빨간 줄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는 지금 우리가 늘 적어왔던 적법한 정확히 인트 한 칸 자리에 정확히 인트 값 하나를 담는 정갈한 는 수식이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미콜론 찍고 문장을 마련을 해뒀고 얘는 문제없이 컴파일 될 겁니다. 앰퍼샌드 넘버 자리 3 담겨 있을 건데 거기다 5를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뭔가 느낌이 쎄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ARR은 5 세미콜론입니다. 근데 ARR은 현재 인트 3칸짜리 배열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얘는 배열에다 5를 담는다와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안 될 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꺼지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ARR에는 현재 인트 값이 3개가 담겨 있어요. 달리 말하면 수식 ARR은 인트 3칸에 대한 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는 수식 적을 때는 여러분이 직접 그래서 내가 여러 칸들 중에 어느 정확히 한 칸에다가 이 값을 담겠다와 같이 한 칸에 값 하나를 담는다와 같이 하나라는 조건을 딱딱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적어야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3월 때부터 꾸준히 강조해 왔던 요 프로그래밍 동네 어쩌면 맹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제약입니다. 근데 요 ARR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걸 0번째 칸에 담으라는 건지 아니면 맨 뒤 칸에 담아도 되는 건지 내 맘대로 담아도 되는 건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셋 다 가능한 상황인데 우리가 직접 그 셋 중에 하나, 지금 당장 원하는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담으라고? 안에 파업하는 거예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유효한 거는 대괄호 0, 대괄호 1, 대괄호 2 이렇게 해서 3칸 중에 한 칸을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셋 중에 정확히 맨 앞에 거 0번째 칸에다 5 담아줘와 같이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확히 인트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는 인트 형식 수식을 대괄호 붙여가지고 완성을 해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그 작업을 나중에 런타임에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명령어로 요 는 수식을 컴파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안 된다, 아래 거는 된다. 뭐 그럴싸하죠. 위에 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3칸 중에 어디다 담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아무튼 입구 컷을 당하는 걸 볼 수 있고 아래 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합니다. func는 O 세미콜론 한다 칩시다. 자, func는 함수 이름이잖아요. 그다음에 address of 함수 이름은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메모리 위에는 지금 int 칸, 그러니까 넘버를 위한 int 한 칸, ARR을 위한 int 세 칸도 존재하지만 func라는 함수 자체의 코드 덩어리의 위치도 당연히 존재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은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밑에 거는 지금 func는 O 세미콜론을 적어뒀다라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메모리 위에 그 코드 덩어리들, 명령어들 적혀있는 그 자리에다가 갑자기 int가 뭐를 때려 넣으라 이겁니다. 해킹이잖아요. 그렇죠? 명령어 막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이제 얘는 지금 보시면 func 괄호 닫고 하면은 그 우리 아까 전에 선언 읽는 방법 해가지고 구경해 봤을 때 요 func 괄호 닫고라는 수식의 형식은 int 형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좌항 형식도 int고 우항 형식도 int인데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즉시 빨간 줄 판정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류 목록을 보시면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볼게요. 그래서 오류 투성이 코드 그래서 여러분 구경해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전부 다 똑같은 오류 코드 전부 다 천편일률적인 매크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게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요청은 들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환불을 하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뭐라고 적혀 있냐?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와 같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식은 우리 수업에서는 수식 두 글자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지금 빨간 줄 쳐져 있는 그 수식들, 는 수식의 좌항자리 수식들은 수정할 수 있는 L밸류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꺼지라고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방금 살짝 읊어봤으니까 쟤네가 뭔가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면 정상이에요. 자, 리터럴 3 적어놓고 메모리 위에 어드레스 오브 3 그런 거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이미 구경해봤잖아요. 저런 리터럴들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숫자 튀어나올 만한 수식 적어놨을 때 걔네들은 메모리 위에 별도의 자리에 담기는 게 아니라 아예 명령 안에 내장을 시켜둡니다. 즉시값이라고 우리 이미 구경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앰퍼샌드 3, 메모리 위에 int 값 3 담겨있는 칸 같은 것들은 C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파이썬이랑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파이썬 동네는 즉시값 개념이 아예 없어요. 우리 ID 3 하면 그 다세대 주택 봤잖아요. int 값 3은 평생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스태틱한 위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C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뭔가 오묘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ARR은 3칸짜리지 그래서 그렇게 ARR은 5라고 적어놨을 때 몇 번째 칸에 담으라는지가 감이 안 와서 꺼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func라는 이름은 함수 이름이지 int값 담기에 적합한 그런 데이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해킹하면 안 되는 거니까 꺼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분님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얘는 진짜로 얘는 지금 분명히 int 형식 수식이란 말이에요. 좌항, 우항 둘 다. 그렇긴 한데 앰퍼샌드 펑크 괄호 열고 닫고라는 게 성립이 안 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도 역시나 우리가 이전에 힌트를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함수 int 값을 리턴한다 라면 그 int 값은 절대로 메모리 위에다 담아두지 않고 EAX와 같은 레지스터에 살짝 담아가지고 넘겨보내는 것 같아 보였어요. 따라서 리턴 값의 메모리 상의 위치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게 C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런 함수 호출식을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적은 겁니다. 어드레스 오브 리턴 값 같은 느낌이 되게끔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꺼지라고 얘기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L밸류란 단어에 대한 요 속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밸류 말 그대로 left의 준말로 L을 붙여놓은 겁니다. 밸류는 값이에요. 그리고 요 L밸류의 의미는 계산 결과값이 메모리 위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수식을 L밸류라고 불러요. 아니,
value는 값인데 갑자기 수식 익스프레션이 왜 튀어나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1970년도 C 만드신 분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속어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유행하던 속어입니다. 자, 여러분 에타의 교수님 튀어나와갖고 자유 게시판에 글 올리면 100% 그거 구분 가능할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어휘랑 교수님들이 쓰는 어휘가 그게 아무리 온라인이다 하더라도 교수님이 막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짠뜩 구경해 봤다 하더라도 100% 구분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 막 유머 게시판 같은 데 맨날 올라오잖아요. 인증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자, 1970년대 당시에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쓰이던 속어, 1970년대 당시에 자기 명찰에다 프로그래머라고 적을 수 있는 본인의 개인 키보드가 내 건물에 존재하는 사람이면 이미 박사급 이상이었었던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 가정용 컴퓨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컴퓨터가 1000대도 되지 않을 법한 1970년대에 컴퓨터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의 속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고인물 스타일의 어휘가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머들은, 그러니까 이걸 오래 해먹는 프로그래머들은 내가 지금 적는 게 문장 스케일이냐 수식 스케일이냐는 칼같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교시, 1교시 답으로 조건문이라고 적는 친구들 꽤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마도 보고 있는 개, 예를 들면 if문 괄호 안에 적는 걔네들은 수식이지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전체를 구성하는 문장은 뭐라고 부르냐? 걔네들은 그냥 if문, while문이라고 부르시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파이썬도 지금 그러고 있고 C는 이제 카테고리 명칭이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는 그냥 파이썬처럼 if로 스타트하면 if문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추가로 간다면 else문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어떤 문장을 여러 부분들의 조합으로 적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들고 가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건 그거고 근데 그 당시 고인물들 입장에서 1교시보다 2교시를 더 많이 푸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식이랑 값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수식, 모든 수식은 계산하면 반드시 결과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3 더하기 5, 계산하면 무조건 8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 적는 시점에 키보드 쳐서 적는 수식이랑 그거 나중에 컴파일 다 끝나고 런타임에 그 프로그램 실행되는 동안 그 수식을 계산 실제로 수행했을 때 튀어나올 만한 결과값을 1:1 매핑을 시켜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코드 짤 때도 나는 이런 값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런 수식을 예를 들면 life는 3 엔터 친다라든가 할 때 파이썬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중요한 내 게임의 맨 처음 초기 라이프를 3으로 두고 스타트해야지와 같은 인트값 3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키보드 3키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value랑 expression은 굳이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L-value는 L-value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L-expression 하면 너무 기니까요. 정도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긴 살짝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말고사 이론 시험에 내면 온갖 오만 답변들 다 들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명칭에 value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L-value는 명백히 수식이랑 관련 있는 단어예요. 아까 전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L-value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는수식, 좌항자리 수식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식을 L-value 수식이라고 부를 수 있긴 한데 이러면 이제 동어 반복이 되는 거예요. L-value 자체가 수식에만 붙을 수 있는 표현인데 그 뒤에다 수식을 붙이면 이제 역전합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수식이 L-value 수식이냐 그렇지 않냐를 논의하는 거는 그 수식이 int 형식 수식이냐 더블 형식 수식이냐를 논의하는 거랑은 어서거나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별개로 int 형식 L-value 수식이 존재할 수도 있고 int 형식 L-value가 아닌 뭐 거꾸로 얘기한다면 R-value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R-value 수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어떤 이름이 글로벌 이름일 수도 로컬 이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걔가 int 형식 변수 이름이냐 더블 형식 변수 이름이냐는 완전 별개인 거잖아요. 요 L-value, R-value도 동등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int 형식일 수도 있고요. 더블 형식일 수도 있고 배열 형식일 수도 있고 함수 형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 수식이 L밸류 수식일 수도 있고 R밸류 수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정도는 L밸류 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만 달라진 거는 L밸류 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동네마다 조금씩 룰이 다를 수 있기는 해요. 속어다 보니까. 일단 C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거의 후속작 스피노프에 해당하는 C++도 여기서 나열하는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그럭저럭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딸랑 적은 거는 L밸류 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RR 자체는 L밸류 수식이 맞아요. AR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지금 의미 관점에서 지금 양쪽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한 칸을 특정하는 게 애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꺼지라고 얘기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func도 일단은 L밸류 수식은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거 고치면 해킹이기 때문에 꺼지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일단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전 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니까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포인터 형식 수식에다가 별 연산자 붙여갖고 마련해 둔 것도 역시나 L밸류 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얘는 우리 실제로 써본 적 있잖아요.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별 PTR은 ampersand number 이렇게 준비해 놨다 칩시다. 그러면 PTR 자체도 L밸류 수식이에요. 그래서 ampersand number 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 PTR도 L밸류 수식이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nt 형식 수식이니까 int 형식 L밸류 수식이니까 저런 식으로 우항의 int 형식 수식 얘는 이제 L밸류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리터럴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PTR이 가리키는 그 int 칸에 3 담게 써와 같이 적으셔도 돼요. 그 말은 얘도 L밸류 수식이다 봐주시면 돼요. 얘도 당연히 L밸류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형식 수식에다가 대괄호 연산자 붙여놓은 것도 당연히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정확히 고른 거니까 L밸류 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본다면 그 L밸류 수식이다 라 함은 ampersand 연산자를 붙일 수 있는 유효하게 붙일 수 있는 어드레스 오브 뭐뭐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거를 L밸류 수식이라고 말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죠? L밸류 수식 의미가 자체가 그거예요. 지금 이게 3이 나오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3이 어디 담겨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식을 L밸류 수식이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mpersand를 붙일 수 있는 어드레스 오브 뭔가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을 L밸류 수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왜 이걸 L을 붙여서 다루냐라고 얘기한다면 방금 전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적을 수 있는 수식과 같은 느낌에서 어원이 스타트했다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본론에. 자 그럼 이제 그래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이라는 부연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냐라 질문한다면 뭐 당연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어떤 수식을 수정할 수 없는 수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그 예시 코드 .c 파일 위에 선언이 변수 선언이랑 3칸짜리 배열 선언이랑 적혀 있을 건데 거기다가 const specifier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봐봐요. 얘는 지금 오류가 4군데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둘에다가 const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 친구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도 요 const라는 걸 보고 넘버란 이름은 const int number입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ARR도 비슷한 느낌으로 저 const를 빼서 그냥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전에는 가능했던 넘버 자리에 5 담기조차도 지금 꺼지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엔 뭐 넘버 int 변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4바이트 자리에 5 담는다. 아까 전엔 당연하다는 듯이 가능했어요. 왜냐? 넘버는 L밸류 수식이니까요. 그렇게 지금 선언 적어서 도입했으니 변수 이름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const를 붙였다고 해서 저 수식이 L밸류 수식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ampersand 넘버는 컴파일러가 잘 정의를 해줘요. 그러나 저 const를 붙이면 이제 저 수식 넘버는
수정할 수 없는 수식이 된 거예요. 저 넘버라는 이름을 써서 지금 그 변수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바꿀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ARR의 0번째 칸도 마찬가지예요. ARR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변경 불가능한 수정할 수 없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칸을 다 수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고칠 수 없다라는 건 내부 부분 하나하나를 고칠 수가 없어야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가능했던 애들도 이제는 꺼지라고 하고 있다.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어떤 는 수식도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선언을 적을 때 스페시파이어로 const 5글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얘는 우리 이미 중간고사 이전에 붙여본 적 있는 스페시파이어잖아요. const 캐릭터 별 할 때 써봤어요. 그때 썼던 const가 사실 지금 보는 얘랑 동일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onst 스페시파이어는 말 그대로 수정할 수 없는, 그래서 컨스탄트, 상수란 뜻이잖아요. 상수화하는 같은 느낌을 갖는 스페시파이어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C 동네에서는 스태틱이라는 스페시파이어의 의미가 두 가지 하고 자빠져 있다라든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정확히 그 의미를 띠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20대 아직 머리카락 풍성한 시절에 초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구경할 때 바로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제는 저 이름을 사용해서는 int 형식 칸에 담긴 값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면 이 넘버라는 이름은 이제 const int 형식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 넘버라는 이름으로 int 한 칸을 다룰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int 한 칸을 고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ARR도 마찬가지예요. ARR은 여러 칸짜리 배열이에요. 근데 그 각각이 const int 형식인 겁니다. 따라서 ARR이라는 이름으로 그 각각의 칸에 담겨있는 int 값을 나중에 고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그리고 이건 왜 가능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는3은 왜 가능하냐? 얘는 지금 값을 수정하는, 내지는 우리 이전에 파이썬 수업에서 리스트랑 str 형식의 차이점 중요한 거. 그래서 리스트는 변경 가능하다, 뮤터블하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왜 가능하냐? 얘는 지금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변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뭐를 담고 스타트하냐는 일반적인 그 값을 수정한다, 변경한다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넘버에 3 담고 스타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const를 적어놓은 이상 나중에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적법하게 저 이름을 쓴다라고 치면 지금 담겨있는 3을 절대로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걸 감안해서 이 넘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이제는 는3까지 보여줍니다. 맨 처음에 담아둔 3이 계속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손쉽게 구경할 수 있게 툴팁에 담아서 준다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컨스트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우리한테 는3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 실행 도중에 얼마든지 7 담을 수 있고 뿔뿔해서 담을 수 있고 막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선언을 컨스트 안 적어서 완성해 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뭐 담았는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뭘 담았는지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컨스트를 붙여두면 가장 처음에 이니셜라이저로서 우리가 지정해 둔 그 값을 맨 처음에 담고 그게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담아둔 값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3은 이제 중요한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저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그걸 다 보여주기 애매하니까 안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저 하나에 대해서는 툴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3이 담겨 있고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 달리 말하면 int 변수 내용물을 변경하는 행위를 막아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정밀하게는 넘버라는 6글자 이름을 써서 int 한 칸의 내용물을 고치는 거를 막아놨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수정은 불가능하게 되지만 컨스트를 붙였을 때 이니셜라이즈는 여전히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여러분이 컨스트를 붙인다면 이니셜라이저를 아마도 적어야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겁니다. 지금 말고는 거기다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컨스트를 붙여서 내가 데이터 이름 선언을 적을 때는 아마도 이니셜라이저를 꼭 붙여놔야지 될 겁니다. 그렇게 딱 붙여놓는다면 그 선언 부분에서 맨 처음에 딱 준비해둔 그 자리에 각각 순서대로 담아둔 그 값을 나중에는 변경되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하고 일단 의미 자체는 컨스트는 지금 요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을 가지고 그 스페시파이어 자리에 적혀 있는 값을 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5분, 우리가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새로운 C 선언을 적을 때 좀 더 신경 써야 할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다룬 셈이 될 것 같아요. 요 컨스트 얘기는 일단 오늘은 방금 전 들었던 대로 원래는 넘버는 5 되던 게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 정도까지만 짚어놓고 갑시다. 다음 주에 좀 더 그럴싸한 얘기를 더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방금 살짝 등장했던 요 디덕션이라는 단어 뭐 아까 전 그거 해줄 수 있겠죠. 이니셜라이즈에 컴마 해갖고 인트 값 3개 넣어주세요 라 부탁하면 C 컴파일러 그거 보고 아 그럼 ARR을 인트 3칸짜리 배열로 마련하면 되겠구나라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5칸짜리로 해줄 수도 있고 7칸짜리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333 담고 그 뒤에는 이상한 거 담아놓고 스타트 해도 되는데 이제 서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뢰 내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이래야지 메모리 절약하려고 저 사람 C를 쓰는 걸 텐데 와 같이 생각하면서 딱 그 길이만큼만 해서 3이라는 리터럴을 우리 대신 적어두고 컴파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합당한 이유를 대가면서 여러 가지수들 중에 지금 상황에 가장 걸맞는 하나를 골라내는 걸 디덕션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주에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넘버2는 우리는 쿨하게 옆반 영상을 보거나 옆반도 스킵을 했다라면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조금 여유 시간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원하는 친구 있다면 답안지 확인하실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가실 수 있게 해봅시다. 오늘 점심을 맛있는 걸 드시기를.